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김선욱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것, 당연한 명제이죠. 기업은 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뿌리이자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인사이트, 오늘은 기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영을 이끄는 허브 기관, 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을 만나봅니다. 양현봉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왔는데 이 사무실이 굉장히 쾌적하고 또 준공되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원장님 또 지난 1월에 또 취임을 하셨고 네. 벌써 연말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바빴습니다. 바쁘셨군요. 예. 네. 제가 와가지고 사실은 이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계속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산업연구원에 근무했었는데요. 네. 거기 있다가 여기 오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저쪽에서는 주로 연구원이다 보니까 네. 머리와 손으로만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테크노파크로 오니까 입과 발로 주로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물론 네. 머리는 써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기관장이 되다 보니까 세종시청을 비롯해서 중앙정부 가서 인사드리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고 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구원 시절에는 어떤 페이퍼적인 요소가 강했다고 하면 지금 내가 달리는 만큼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뭔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머리보다는 발로 더 움직이신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원장님 경력을 잠깐 봤더니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선임위원으로도 계셨고 네. 또 국무조정실에도 계시면서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이렇게 그동안에 해오셨던 일하고 지금 다시 이제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돌아오셨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는 것은 우선 연구소에서는 저 좋은 보고서 많이 썼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고서를 아무리 잘 써도 중앙부처 사무관들이 기한해주지 않으면 참 큰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테크노파크 와서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세종시나 중기부에서 동의를 해주면은 바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보람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 테크노파크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테크노파크는 테크노와 파크의 결합입니다. 테크노는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을 의미하고 파크는 주로 공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공단 무슨 단지 이런 네. 개념도 있어요. 테크노파크 하면은 산업기술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산업기술 단지에 있는 기술 집약형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테크노파크가 주로 해야 할 네, 일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는지 이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세종 테크노파크가 전국에 이제 17개 테크노파크가 있는데요. 예. 2019년 7월 달에 마지막으로 생겼습니다. 저희 세종 테크노파크는 주로 이제 세종의 미래 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기술 중소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높여서 예. 경쟁력을 높이는 일,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스케일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세종시가 출범은 했지만 예전에 이렇게
연기군의 기반 하에 산업시설이 그대로 있어서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원장님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미래 먹거리 좀 많이 좀 발굴하고 심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아우, 예.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예. 지난 1년여 동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또 생각하셨던 그리고 이루셨던 성과가 있으시다면 무엇을 좀 꼽을까요? 사실 지금 성과가 마무리되진 않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제가 원장으로 이제 하겠다고 경영 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세종시를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세종시의 주력 산업들이 네. 자동차 부품, 음식료품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나 뭐 이런 새로운 뭐 로봇 같은 기업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세종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먹거리 산업을 잡을 것인가. 네. 첫 번째는 미래 전략 산업을 개편하겠다. 네. 두 번째는 중소기업 R&D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금년 R&D가 지금 30조 되잖아요. 예. 기업한테 가는 금액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이 R&D를 주고 나면 그 평가를 하는데 R&D 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성공 판정은 96%인데 사업화 성공률은 너무 낮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술 사업화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중소기업 지원이 주로 정책자금 융자였잖아요. 네. 기업들이 융자를 받으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새로 앞으로 저희가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은 그 영위하는 기업들은 담보도 없고 그다음에 신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 미래 전략 산업 펀드를 만들겠다는 게 세 번째였고, 네. 마지막 네 번째 세종 미래 경제 포럼을 제가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4일이죠) 제1회 세종에서 미래 경제 포럼을 실시를 했는데 원장님의 처음에 취임 목표에도 들어가 있듯이 이걸 왜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네. 진행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세종에 제가 와 보니까 세종 미래 포럼, 세종 경제 포럼, 포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포럼들이 좀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고요. 주로 이제 기존 포럼들을 보니까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건 특강이지 포럼을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네. 포럼의 기본 개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정책, 저희 세종시에서 만들 정책, 중앙정부 정책들을 저희가 세종시의 정책으로 한다면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예. 국책연구원의 전문가들이나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처장들이나 그리고 세종시의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수요자, 공급자가 함께 가는 그런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제1회 포럼에서 주로 다뤘던 아젠다가 세종의 미래 전략 산업 개편과 중장기 개발 전략이잖아요. 네네. 조금 깊이 있게 어떤 내용이 다뤄졌었는지 좀 예. 궁금합니다. 우선은 기존의 세종의 산업들이 자동차 부품, 음식료품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체 비중으로 보면은 이 두 업종이 한 37%, 고용으로 보면 한 35%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생산액은 한 70%가 돼요. 그러니까 세종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과 음식료품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산업 트렌드가 변하면서 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던 내연기관 만들었던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산업, 특히 또 음식료품 산업은 오송에 또
바이오 이 산업과 바이오 산업이 연계돼서. 크면서 블랙홀이 되지 않습니까? 세종이 전국에서 좀 차별화되고 그래서 세종에 적합한 산업을 잡아보자. 예.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이 정보 보안 산업, 양자 산업,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예.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주로 이런 산업들을 저희가 잡았고요. 그 산업들이 왜 세종에 적합한가? 다른 지역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육성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 산업들 각각들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목표년들은 2035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년 단위로 잘랐어요. 네. 우리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 단위로 잘라서 2035년을 목표로 저희가 구체적인 이제 중장기 전략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이 2027년까지 우리 세종시에서 네. 약 3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이제 테크노파크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갈 텐데 이거 어떤 목적에서 이 펀드를 조성하고 계신지. 예, 우리 세종시에서 제가 원장이 되기 전에 작년에 이미 한 40억 원 정도의 펀드를 마련하겠다고 세종 미래 전략 산업 이제 미래 전략 펀드를 만들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 40억을 주시면 제가 300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소에서 해보니까 이 40억을 바로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벤처 캐피탈 회사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런 벤처 캐피탈이 일반적으로 펀드를 운영을 하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 기업들이 멘토를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네트워킹을 연결해주는 이게 선진국 방식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다른 펀드와 우리 펀드 차이점은 우선 펀드 규모는 세종시 40억을 기본으로 해서 300억을 제가 만들겠지만은 거기에는 300억 중에는 성공한 기업가들이 들어와서 예. 하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께서 지난 9월에 우리 세종시를 양자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얼뜻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큰 그림 같기도 한데 네네. 양자라는 부분, 그 선도 도시를 만든다는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께서 상당히 통찰력이 있으세요. 제가 연구소에서 저도 연구할 만큼 했고 책도 읽을 만큼 읽었는데 네. 저보다 더 통찰력이 더 그러셨군요. 나으시더라고요. 네. 그 양자가 현재 지금 AI가 현재 막 이제 새로운 산업을 떠오르잖아요 지금. 네. AI 다음에 새로운 먹거리가 양자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 양자란 것은 얽힘과 설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팅 하면은 컴퓨터가 뭐 10시간 해야 할 것을 한 1분 이내에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그런 양자가 갖는 특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만이 아니라 양자 센서, 양자 통신 이쪽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현재 AI가 보여주는 그 이상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새로운 큰 산업을 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양자를 이렇게 중요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우리 세종시가 선도해 나간다면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저희가 지금 4-2 생활권에
그 퀀텀 빌리지를 이제 확보해놓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거기를 통해서 지난 9월달에 저희가 큐에라하고 MOU를 체결했고 그쪽에 이제 양자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면 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 그다음에 양자 관련 인력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주로 이런 기능들을 예. 이 세 가지 기능을 저희가 할 것 같아요. 주로. 그렇군요. 네. 양자를 연구 기능부터 해서 나중 실증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종합화된 체계화된 역할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하면 와, 우리 앞으로 미래에 정말 엄청난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기대가 아주 굉장히 큰데요. 우리 나중에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세종시는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가 될 것 같은가요? 사실 현재 지금 세종시는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 연구소의 박사들이 들어와 있는 도시잖아요.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넘어서 예. 이런 정보 보안 산업, 양자 산업, 우리 디지털 콘텐츠, 방송, 영상, 미디어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소위 자족 기능을 갖는 이런 도시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행정 중심 복합 도시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조치원이 아니라 신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 북부 쪽 이쪽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저희가 당초 세종시를 설계할 때는 인구 80만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소에서 막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60만이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현재 39만째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20만 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부 부처들은 대부분 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을 저희가 잘 육성해야 되고 그걸 해야지만이 인구 60만이 되는 겁니다. 예. 세종 TP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와. 우리 그 기술 사업화 지원센터가 새롭게 운영 중에 있잖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보니까 이렇게 어떤 저희가 정부 R&D를 많이 적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예. R&D 투자 비율이 저희가 GDP 대비 한 4.78%거든요.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의 R&D 정책 자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됨에 비해서 R&D의 사업화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일본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R&D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제 어떤 선진국 대의를 들어섰기 때문에 보다 초격차 기술을 갖는 네. 기술 중심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R&D가 지금 나가는데 어떻든 말씀드린 것처럼 R&D를 해도 사업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R&D 해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네. 특허를 받은 기업, 네. 그리고 좋은 기술 아이디어를 갖는 것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저기 TP의 정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기술사업화 지원 센터를 만들었고 인력들을 배치해서 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창업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수 요건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원장님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봤을 때 이런 창업하고 새롭게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더 주안을 해서 했을 때 성공률이 좀 높아질까요? 네. 제가 연구소에서 창업 정책을 30년 연구를 했거든요. 또 많은 창업 기업을 만나보고 근데 이제 창업을 하는데 저희가 정책 자금을 대주고 판로를 개척해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축적의 기술, 아, 네. 지식이나 기술. 네. 두 번째, 축적의 경험. 네. 세 번째는 축적의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곳에 정부 정책 자금을 넣고 컨설팅을 넣고 해외 판로를 넣어주는 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지. 예.
그 창업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더라.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가끔 이제 선진 이 문헌들을 보면서 거기서 제가 캐쳐낸 거예요. 예. 창업 성공 요인 3가지로 압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청년 창업 말씀하시잖아요. 예. 2010년부터 우리 정부가 청년 창업에 많이 정책을 투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이 성공했다는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3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진행자 보시기에 청년들이 경험이 축적된 기술이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석사, 박사 논문 쓰는 기술도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축적된 기술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기업을 했던 또 세상을 살았던 경험. 중요한 것은 이런 이 기술은 사업 창업에 있어서 기본 요인인데 경영은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기업을 했던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나중에 기업이 성공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을 주로 갖춰야 되는데 청년들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살아왔던 것은 진사후 대천명이라고 네. 이제 아마 학생한테 배우셨을 거예요. 네. 아마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우리 직원들한테 한 이야기가 특히 MZ 세대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먼저 내세우기 전에 예.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자기 요구할 걸 요구하자. 자기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승진이든 또 다른 뭐 해외 출장이든 이런 기회들을 줄 수 있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연구소에서 항상 옳은 게 옳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상이 가는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해보자 합니다. 예. 원장님 오늘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다음 기회를 더 약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느꼈던 부분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우리 세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기초부터 R&D 지원까지 차근차근 미래 양자 산업까지 예. 먼 미래를 보고 가는 모습에서 우리 세종의 미래가 참 밝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원장님 역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더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